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일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수강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연령대별로 투자 고민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열심히 돈 모으기도 하고 싶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내 집 마련이라든지 결혼 준비 그리고 전세 보증금 마련과 같은 중간중간에 큰 지출이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큰 지출은 끝내신 경우가 많고요. 조금이라도 더 노후에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령이나 여건에 따라서 투자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ISA 계좌의 연령대별 개설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60대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로 ISA 계좌를 개설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연령대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필요한 것이 바로 이 ISA 계좌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이 약 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0만 명 정도는 가입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계좌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ISA 계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거나 오해하고 계신 것들을 추려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를 통해 조금 더 실전적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ISA 계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SA 계좌의 특징과 장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다 보면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예적금만 하더라도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이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떼고 난 이후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할 때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ISA 계좌를 활용하면 15.4%의 세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이 400만 원과 200만 원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의 비교적 낮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재테크를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점점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가 꼭 필요한 거고요. 만약 이 ISA 계좌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추가 질문을 주신 내용들 위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ISA 계좌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를 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일단 만들면 못 뺀다. 그래서 안 만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식을 사면 손익 발생에 관계없이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만큼 3년 동안에 내가 이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ISA 계좌의 혜택을 보려면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원금도 못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오해이고요.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고요. 20%의 수익이 나서 120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ISA 계좌에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1000만 원을 납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 원을 인출을 하더라도 내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으로 원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라는 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젊은 분들께서는 결혼이라든지 내 집 마련 같은 문제는 딱 어떤 시점에 내가 한다, 이걸 확실하게 정해두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하지만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인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ISA 계좌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ISA 계좌를 3년 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약 10년 이상이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건 아마도 내가 ISA 계좌에서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면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가짐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건 조금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의 ISA 계좌를 운용을 해서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바로 해지를 하고 ISA 계좌를 다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이 저율의 9.9%보다 당연히 더 세금을 안 내는 쪽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께서는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만기에 해지를 해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ISA 계좌를 새로 개설을 하면 2천만 원까지밖에 납입을 하지 못하니까 3천만 원이 놀아서 이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SA 계좌의 만기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이 난 경우에는 3년 후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금이라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홍보를 하자면요. 제가 이번에 월급쟁이 부자들과 함께 절세계좌와 배당주를 활용한 월 300만 원 현금흐름 만드는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연령별로 실질적으로 월 30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절세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배당주를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룬 강의이고요. 이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ISA 계좌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ISA 계좌의 만기가 되어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할 때 주식으로 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전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이전하게 됩니다. ISA 계좌에 주식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짓고요. 이렇게 되면 현금이 남게 되잖아요. 이 현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가 주식을 팔아서 원래는 플러스 30%의 수익률이었는데 다시 0%에서 시작하시는 걸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납입한 원금 대비 지금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면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전한 금액에 대해서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는 것이 싫으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싶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즉 만기 시점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연금저축계좌에 국내에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 중복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ISA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 투자 여부가 아니라 투자 금액의 용도와 금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고 연금 목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 3에서 5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투자 금액이 크다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는 3년 후에 연금저축 계좌로 얼마나 이전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ISA 계좌는 연초보다는 요즘과 같은 연말에 개설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ISA 계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설을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ISA 계좌의 한도가 1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씩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1년의 기준이 기간의 1년이 아니라 해가 바뀔 때마다 2천만 원씩 늘어나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올해 말에 ISA 계좌를 개설을 하면 바로 2천만 원의 한도가 발생이 되고요. 며칠이 지나서 해가 바뀌면은 또 2천만 원의 한도가 추가가 되어서 한 짧은 기간에 4천만 원의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예적금에 납입하는 돈이 많아서 ISA 계좌를 개설을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ISA 계좌를 나중에 개설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께서도 ISA 계좌를 개설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건 없고요. 일단 빨리 개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ISA 계좌를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